이번 한글 속기 2급 논설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음성 파일을 제작해서 직접 속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2급 논설로 나온 건 맞는데 해당 내용이 2급 논설 전문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한의 나라, 한국, 한민족, 한국인, 한얼과 한글의 한은 한이다. 2024년 10월 3일은 세종대왕께서 애민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으로 만백성을 위하여 한글을 창제하여 반포하신 578돌이다. 위대한 한글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 사대주의에 물든 사대부와 양반으로 인하여 홀대를 받고 사라질 뻔했지만 목숨 바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한글운동을 실천한 선조들의 피나는 투쟁이 있어 오늘날 세계인이 극찬하는 한글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한글의 한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고 한글을 더욱더 사랑하고 연구하며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며 그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민족 한결의 한국인의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 한글운동과 연구는 주시경 선생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종교 교도였음은 우연이 아니다. 한얼, 한임, 한웅, 한검 등에서 하는 한을 하나, 으뜸, 바르다, 크다, 박다 등의 뜻을 담고 있고 한과 같은 뜻으로 통한다. 이 핵심 사상을 우리의 말글로 적은 것이 한이다. 바로 이 한의 글이 한글로 명명되었다. 정음, 언문, 국문 등으로 불리던 우리 글의 훈민정음을 한글이란 새 이름을 붙였던 주시경 선생은 한흰샘, 한흰매라는 자신의 호 역시 한얼이 담긴 말로 지었다. 제천 때에 부른 노래로 전해지는 신가를 풀이한 백포 서일의 얼로레는 어아와 우리 한백엄 감히 고이, 배달나라 우리들이 골잘해로 잊지마세처럼 순우리말만으로 번역되었다. 대종교에서 한글운동의 정신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시경 선생은 서당에서 한문 공부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우리말로 알아야 함에 스스로 말의 핵심을 깨우쳤다. 곧 글은 말을 적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부터 한글 전용을 위한 말글, 언문일치의 토대를 만드는 한글 연구로 일생을 바쳤다.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말과 글이 다스려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려진고 생각하며 한글운동은 곧 한얼로 통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말의 말모의 편찬 사업이 핵심 과업이 된 것이다. 주시경 선생의 수제자 김두봉은 말모이의 바탕이 되는 문법서 조선말본을 간행했다. 해방 후 북한의 언어정책을 한글 전용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하여 1960년부터 조선말 사전 6권을 간행했다. 남한의 한글학회는 1947년 한글날을 기하여 우리말 큰 사전 제1권을 세상에 내놓고 1957년 한글날의 예정대로 마지막 큰 사전 제6권을 성공적으로 펴냈다. 이는 1929년부터 시작된 대장정이었다. 노기남 선생은 주시경, 김두봉, 이긍로로 이어진 북한의 한글 정책의 기초와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로 이어진 남한의 한글 전용 성공은 두 갈래의 뿌리가 같았기 때문에 모두 성공했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한글 사랑과 보존과 연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던 사람들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며 한글을 지키고 가꾸어 왔다. 얼마 전 부산에서도 조선역관 박준한이 일본 역관에게 보낸 한글 편지와 문서 무더기가 대마도 종가 고문서에서 72통 발견되었다. 이 편지를 보낸 조선의 역관 박준하는 부산 초량 외관 앞 영선 고갯길에서 억울하게 처형당했고 박치검, 최국정 등은 유배를 가서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이처럼 시련과 희생 속에서 살아남은 한글은 세계 석학들이 극찬하고 있다. 12,000년 전 세계 최초의 달리뼈 농사를 시작하여 농업혁명과 농경사회 및 농업문화를 이룩한 위대한 한의 나라, 한국 한민족 한국인의 한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배우기 쉽고 한류와 함께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글, 한국인의 자존심인 한글, 이 한글을 한월정신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으로 건국된 한한의 나라, 한국 한민족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 정기와 역사와 문화와 전통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하고 지키고 가꾸어 나가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이급 논설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막 잘 치는 속기사까지는 아니고 실무에서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못 치긴 했는데 그래도 당연히 학생들보다는 좀 잘 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2급 논설 난이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냈지? 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이번에 법문 규정이 추가돼서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뭐 1급 연설, 논설, 3급 연설, 논설 다 어려웠어야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전 한글 속기 시험도 가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일단 제 점수 최전본이죠. 98점이 나왔는데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익숙한 정치 내용이 나온 건 아니죠. 뭐 이씨조선 얘기 나오면서 4대주의 얘기 나오면서 정치 내용이 아니겠다라는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선 자주 접해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이는데 여기 부분에서 또 많이 힘들어 하셨던 학생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한월, 한임, 한웅, 한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각 글자의 조합들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다 다르게 들어가고 시간들을 지켜주는 훈련들을 많이 했어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서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였음을 우연이 아니다. 이 부분이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익숙하니까 빨리 준비가 돼요. 여기까지 치고 요 익숙한 걸 쳤던 스탠스로 한월 한임 들어가 버리면 문제예요. 여기서는 머리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손이 먼저 튀어나가 버려서 머뭇거려서 탈자가 났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이 파일은 뭐 정음, 언문, 국문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뭐 한인셈, 한인매 이거는 뭐 말할 뭐 필요가 없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안 절었는데 결국 틀렸죠. 이거는 힌트 할 때 흰이고 이거는 흰색 할 때 흰이었어요. 이거는 매출하기 할 때 매였고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번 시험이 아쉽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안 그랬다는 건 아닌데 계속 보죠. 신가를 풀이한 백포 서일의 언론에는 어아어아 우리 한백엄 감이고이 배달나라. 이 부분을 안 밀리고 쳤거든요. 근데 이거 법문 때 어떻게 고치죠?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잘 쳤어도 100% 만들기가 어렵죠. 이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굳이 이런 한인셈부터 골자해로까지 골잘해로네요. 심지어. 이런 부분이 한글 속기에 굳이 나왔어야 했는가. 사실 이 부분 아마 1% 나올걸요. 근데 여기서 더 틀려버렸다. 뭐 더 절어버렸다. 하면은 뭐 점수가 더 많이 나가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자잘한 거 실수를 좀 했습니다. 애 의도 이거 한번 틀렸고 뭐 뒤에 보면은 달리뼈라고 쳤는데 이거는 뭐 법문했을 때 뒤에 농업 얘기 나오니까 벼농사구나 해서 벼까지는 잘 고쳤을 것 같은데요. 요 문제 구간을 제외한 부분들은 아마 0.5점 정도 까였을 거예요. 1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한 1.5점 정도 날라갔다는 건데 그러면 이 시험은 아무리 내가 잘 쳤어도 헤매지 않고 들리는 대로 다 쳤어도 뭐 이거 법문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시험의 커트라인은 사실 90%가 아니라 92% 정도였다. 그래서 이 시험은 어려웠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익숙하지 않은 주제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까지 넣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부분은 좀 빼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되게 아쉬웠고 특히나 2급 논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 3급 시험에 차라리 어려운 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뭔 헛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급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2급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력서를 넣거나 프리랜서 뭐 일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2급이. 그러면 이번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이 2급 시험이 굉장히 간절했을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3급이야 우리가 따도 이 말씀 좀 그러네요. 근데 3급을 딴다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긴 해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2급에서 저렇게 어려운 구간까지 법문에도 고칠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건 너무 아쉬워요. 이번 2급 시험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좌절을 하신 학생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상반기 때 2급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하반기 때는 이것보다 쉽겠죠. 이것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쳐도 어려웠다. 제가 쳐도 어려웠다. 조 원장님이 쳐보셨는데 조 원장님도 어려우셨대요. 저희가 어려울 정도면 학생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다. 밸런스 조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다음 시험은 아니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우리가 2급 자격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죠. 최소한의 커트라인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 2급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2급 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실제로 시장에 나와보면 2급은 막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다. 1급을 가지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 쪽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1급만 가지고 있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랑 2급 가지고 있는데 관련 경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2급 가지고 관련 경력 가진 이 사람이 훨씬 더 우대받아요. 이 사람을 뽑아요. 1급 가진 사람 안 뽑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글 속기 자격이 가지는 의미가 그리 크진 않다. 하지만 자격증은 따셔야죠. 저희 조 원장님이 이 얘기를 이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이전 유튜브 영상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너희 진짜 속기는 자격증 안 중요하다며 근데 이제 와서 뭐 자격증 중요하다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짚어달라고 하셨는데 자격증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걱정한 부분은 자격증을 따고 실무의 벽에 맞닥뜨렸을 때 한글 속기랑 너무 다르다. 내가 1급을 가지고 있고 2급을 가지고 있는 속기사인데 이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 뭐야? 라고 생각하고 속기를 포기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지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격증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자격증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속기 사무소장이기도 하고 그러면 주변에 소장님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여기서 뭐 1, 2년 부른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죠. 소장님들이 속기사를 추천받았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공고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협회 관련 공고 말고는 없죠. 진짜 거의 없죠. 특히 뭐 VOD 같은 거는 뭐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VOD는 더 없어요. 예전에는 알바몬에서 공고가 정말 간간히 1년에 몇 번 올라왔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아예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제 자격증을 갓딴 분들이 어떻게 칠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오청이 많아요. 일단은 사무소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가 1시간짜리 작업을 처리하는데 1시간 반에서 많으면 3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면 완성본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굴리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물량을 받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프리랜서 속기사 분들을 고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속기사 분들을 고용하는데 이분이 처리하는 물량이 많지가 못해. 그도 그럴 게 1시간짜리 처리하시는데 15시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치다가 멈추고 하시니까 우리 조금만 생산하고 나와도 멈칫거리죠. 그러다 보면 오청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기억하는 잔상도 짧고 기억력이라고 하죠. 기억력이 짧고 그 기억력도 되게 흐릿해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치시냐면 작업할 때 음성 틀어놓고 기억해서 멈추고 기억한 거 치고 다시 틀고 기억한 거 치고 하다 보면 또 어절과 어절 사이에 순서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작업 시간을 줄이는 분들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갖다신 경력이 없는 분들을 쓰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받아서 쓰세요. 그리고 뭐 어디 뭐 사무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저희 학원 원생분들을 받아가시는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전에 들었을 때 저희 학원 졸업생 분들이 속기사 고점이 높대요. 일 가르치면은 빨리 성장하고 처리 속도가 좋고 정확하대요. 그렇대요. 저도 몰라요. 제가 뭐 우리 수강생분들이 작업하는 걸 제가 직접 봤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그 소장님이 공고를 하나 내면 이력서 100장이 온대요. 100장이 오는데 저희 추천을 먼저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천드리면 그 100장 이력서 보기 전에 저희 원생분을 채용한다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추천드릴 속기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100장의 이력서를 뒤져본대요. 이제 그 안에서 고른대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인맥이기도 하죠. 이 왜 인맥으로 갔을까? 이 속기가 왜 추천받아서만 쓰고 아니 우리 원생분 이 학생분들은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경력을 쌓을 데가 없는데 근데 또 사무소장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쓸 속기사가 없는데 입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물량도 되게 적을 뿐더러 그거 완성본으로 받아서 제가 한번 검수해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뭐 맞춤법은 당연하고 맞춤법은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청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빠진 어절들도 너무 많고 쓸 수가 없어요. 저희는 VOD 얘기하는 거예요. VOD. VOD를 전문적으로 저희는 속기사무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VOD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처리 속도인데 이 처리 속도도 느려서 속기사분이 물량을 많이 못 빼시는데 검수할 것도 많아가지고 1시간짜리를 제가 처리하면 3시간이면 끝내는데 그 사람 그 검수하고 하다 보면 7시간, 8시간 들어가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글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1시간짜리 피드백 하는데 진짜 짧으면 8시간이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1시간짜리 작업을 했으니까 또 돈은 줘야 되잖아. 제가 일을 가르쳐 주지만 돈도 줘야 돼. 내가 차라리 처리했으면 3시간 만에 끝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제가 잘 가르쳐서 이 사람이 꾸준히 일을 하면 괜찮은데 이런 학생분들은 또 일을 얼마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시급 자기 계산해보면은 최저시급은커녕 최저시급 반도 안 나오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소장님들은 어때요? 추천받아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추천받아서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은 일을 잘해요. 그리고 당연히 검수를 하겠지만 검수할 게 거의 없어요.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처리 효율이 굉장히 높고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물량도 그래서 많이 뽑는 거죠. 어떤 속기사분은 다른 속기사분보다 30명분을 혼자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효율이 너무 좋아서. 그분은 돈을 많이 가져가시겠죠. 물론 일하시는 시간도 엄청나게 많으시지만 그도 그렇게 어제 실장님한테 저번 주에 실장님한테 들었는데 어제 한 속기사 한 분이 저희 사무소에서 100만원치 일을 받아서 4일 만에 처리를 끝내셨대요. 애초에 기한이 4일이기도 했는데 그걸 100만원치를 받아서 한 거예요. 4일 만에 100만원 번 거죠. 그런 속기사가 있다니까요. 효율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처리 속도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사무소장이 우리한테 너 이번 주 일요일까지 10시간짜리 끝내세요 이렇게 안 해요. 물어봐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기한이 있는 일이 있는데 한 4일 남았는데 몇 시간 가능하시냐 물어보지. 그러면 이제 나 몇 시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진짜 속기 사무소 톡방이 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럼 내 처리 속도가 빠르면 물량을 많이 받아서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와 보면 한글 속기 자격 시험이 가는 의미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냥 최소한의 기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한글 속기를 땄다라고 일을 잘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잘 치시는 분들은 일을 빨리 배워요. 왜 그럴까요? 치는 데 있어서 음성 따라가는데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일 배운 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춤법도 적용하면서 쳐도 음성 안 밀리고 백키 몇 번 쳐도 안 밀리고 쭉 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치는 구간이 존재하고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도 속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았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2급 논설 시험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팠달까? 진짜 제가 자격증 시험 정말 많이 떨어져 봐서 알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네. 진짜 아깝게
이번에 딸 수 있는 분이 못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2급 자격증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여기서 떨어진다는 건 또 6개월이 밀린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봤고요. 아마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또 그쪽만의 입장이 있겠죠. 입장이 있겠죠. 저는 이 시험 내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그냥 이제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다음 유튜브 영상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VOD 우리 VOD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아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VOD는 하지마 돈이 안 돼 라는 얘기에 대한 진실을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봬요.